금리 인하하라며 안쳤던 페드 의장이 되레 금리 인상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1년 안에 금리가 1%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2026년 1월 13일 이전에는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조사를 통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이란 전쟁 상황에서 금리 인하 요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차기 연준 의장은 이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독립성은 2019년 10월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유럽중앙은행 ECB 100점을 얻은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지난 2월 ECB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잘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15일 2명의 캐빈을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언급하며 칭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제 누가 파월 의장의 뒤를 이어 금리 정책 방향을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오랜 역사 속에서 독립성을 지켜왔습니다. 1951년 금리 문제로 재무부와 갈등을 겪은 후 재무부로부터 독립성을 얻었죠. 미 연준의 현대 정책 체제는 1979년 폴 볼커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 연준은 매년 의회 청문회와 전망 보고서 등을 통해 통화 정책 및 방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교체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그는 크리스토퍼 월러 등을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언급했습니다. 이후에는 캐비넷을 연준으로 언급하였지만 2026년 1월 31일에 캐비넷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의장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압력이 차기 연준 의장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정치적 압박 속에서 차기 의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30일 케빈 워시를 차기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워시는 5월 13일 미 연방상원에서 의장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5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를 연방준비제도 페드 새 의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사실 워시 외에도 여러 인물이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마크 서머린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도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었죠. 케빈 헤셋 역시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있던 인물 중 한 명이었고요. 이러한 선택으로 향후 금리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 전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0일 기준 미국 금융시장에선 연준의 다음 행보가 금리 인하가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상품거래소 시장은 2026년 12월에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역시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 확률을 42%로 예상합니다.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 발언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죠. 결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카드도 꺼내들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국채금리 급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의 급상승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현재 미국 국채금리는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0일 기준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19%를 기록했죠. 이는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특히 30년물 국채 금리가 5.2%를 돌파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같은 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69%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죠. 2026년 5월 20일 기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65%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금리 상승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6년 4월 29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6년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심지어 첫 금리 인하 시점을 2027년 하반기로 늦춰 잡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한국은 10명 중 7명이 2026년 연말 기준금리가 2차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75에서 3.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계빚 부담이 더 커지고 소비는 꽁꽁 얼어붙는 등 한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는 한국이 1.25%포인트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말 원달러 환율은 1,53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26년 5월 21일에는 1,509원을 기록했으며 5월 22일 환율은 1,520선을 위협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연준 의사록 공개 후 달러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한국 경제의 부채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채와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죠. 이는 시장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199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유가와 고금리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부채 압박은 지속되고 있죠. 미국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독립성 훼손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시장과 국제정세도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금리 인하 압박은 이란 전쟁이라는 초대형 변수를 만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2026년 3월 18일 이란 전쟁 직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재차 강조했죠. 이란 전쟁은 연준 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6년 4월 9일 기준 대부분의 연준 위원은 전쟁이 고용시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2026년 3월 22일 기준 연준 내부에서는 고용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피드 관계자들은 올해 중 금리 인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죠. 그러나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2026년 5월 12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전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업률은 4.3%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죠.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흔드는 결과입니다. 같은 날 블룸버그는 연준이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란 전쟁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연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와는 반대로 물가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연준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2026년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얽힌 2026년 하반기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2026년 하반기에는 달러 강보합세가 예상되며 이는 투자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삼성증권 윤성모 리서치 센터장은 기업 이익 증가세에 주목하며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 역시 상승 동력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연준은 2026년까지 총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자 부담 감소로 소형주와 제조업체의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페드가 연내 금리를 한 차례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4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6에서 47%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권업계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2026년 4분기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페드는 2025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2026년 1월 21일에는 국채 매입 양적 완화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26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6월 채권시장 지표는 채권 심리가 일제히 악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죠. 2026년 5월 현재 시장은 연준의 다음 행보가 인하가 아닌 인상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고 고용시장 또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 역시 쉽게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연준의 다음 금리 정책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